이번엔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을 수사한다고 하죠. 유동규, 정진상, 김용우 외에 새로운 이 대표의 측근이 등장합니다. 김민섭. 감사원은 성남시가 무려 3,142억 원을 민간업체에 몰아주는 특혜를 줬다는데요. 검찰은 김민섭 때문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쉽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죠. 백현동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이 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나왔던 개발 관련 세 가지 의혹을 모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수사가 바빠지고 백현동 의혹은 이제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인 거죠. 의혹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체 아시아 디벨로퍼에 특혜를 줘서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게 했다. 왜 했냐?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 때문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의 성남 백현동 부지는 지금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예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 이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식품연구원은 전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전북 완주에 있는데, 근데 지방으로 가려면 이 부지를 팔아야 그 돈으로 이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팔립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팔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8차례나 유찰이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땅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식품연구원 자리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자연 녹지 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사려고 하죠. 그런데 2014년 1월에 매각 합의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이냐?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바뀌면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연구원은 땅을 팔려면 이 용지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지를 바꾸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014년 4월, 9월 계속 연구원이 여기 자연녹지에서 2단계만 올려달라. 2종으로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2종으로 되면 중층 아파트 정도까지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성남시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갑자기 성남시가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는데 2종도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승인을 해줘요. 준주거지역이 되면 훨씬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지느냐?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요. 용적률, 그러니까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2종 때보다 2배나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는 결과 이건 특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제가요 감사원이 낸 이 감사 보고서 80페이지 넘는 정도 되는데 이걸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서는요 특혜 5가지가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4단계 용지 변경은 특혜라고 감사원이 지적합니다. 왜냐? 자, 이렇게요 개발 제한에 걸려서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이 이 한국식품연구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요 이 28개 지자체에 종전 부동산들을 좀 매각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단계, 4단계나 올려서 허가를 해준 곳은 성남시 한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하게 큰 혜택을 주면서 이 민간업자에게 무려 3,142억 원의 개발 이익을 줬다는 게 감사원의 결과입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이렇게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면서 대신 조건을 겁니다. 뭐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민간업체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자, 이 공사 실제로 이끈 사람이 누구죠? 이제 다 아시죠?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동규 본부장이요 우린 참여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까 이 민간업자가 총 얼마를 벌었다고 그랬죠? 3,142억 원. 이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이 민간업자가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도시개발공사가 10% 지분으로만 참여를 했더라도
여기서 10% 하면 얼마입니까? 314억 원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동규 본부장,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이 백현동 사업에서 빠지게 됐을까? 자,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감사원이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처음에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이 민간업체는요 100% 1211세대인데 이 1211세대 100%를 임대아파트, 임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요. 그런데 성남시가 임대 비율을 10%로 낮춰주고 90%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엄청난 특혜죠. 자, 명분은 뭐였냐면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기부 체납, 그러니까 성남시에 일부 돌려주는 땅 양을 좀 늘려줬다. 이 명분 때문인데 이 명분이 있더라도 이건 과도한 특혜라고 성남시 내부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내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정진상, 이재명 성남시장 통해서 결재가 됩니다. 자, 감사원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이 특혜를 준 덕분에 아시아 디벨로퍼는 기부 체납으로 28억 손해봤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641억 원을 더 버는 특혜를 얻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성남시가 줬다는 네 번째 특혜 볼까요? 기부 체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간 개발업자가 혜택을 얻는 대신에 지자체에 돌려주는 이 기부 체납을 교환하는 게 특혜였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민간 개발업자 아시아 디벨로퍼는요, 이 R&D 센터 원래는 건물을 기부 체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 땅을 기부 체납하는 걸로 바꿉니다. 성남시가 그걸 허가를 해줍니다. 감사원은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데요. 무슨 이유냐? 이 용지 땅이 원형 보전지역,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으니까 땅이 싸겠죠. 자, 싼 걸 내놓은 덕분에 이 민간 개발업자는 이것만으로도 291억 원의 혜택을 받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마지막 백현동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이 옹벽이죠. 산 밑에 절벽처럼 긴 옹벽이 있는 것. 자, 실제로 법상으로는요, 이 긴 옹벽이 15m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딱 봐도 15m 넘을 것 같죠? 51.3m예요.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아파트 11층을 가릴 정도로 높은 겁니다. 이건 이제 산사태 등을 우려해서 안전사항 위법사항인데 이거를 승인했다. 누가? 성남시가. 이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지금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통해서 이 민간개발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줬느냐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면요. 2번 혜택으로 314억, 3번 혜택으로 641억, 4번 혜택으로 291억 해서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3,142억 원을 백현도 개발로 버는데 그중에서 최소 1,300억은 특혜로 얻은 이익이라는 거예요. 1번하고 5번은 제대로 얼마의 특혜 효과가 있는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생기죠. 공부를 잘하시려면 이 호기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대체 왜 성남시는 이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줬을까? 감사원도 이 왜는 밝혀내지 못합니다. 검찰이 이걸 수사 중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한 사람 때문에 이 왜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과 검찰이 의심하는 사람 바로 김인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김인섭은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 그 초기 옆에 있었던 측근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사무장도 지냈다고 하고요. 이 2006년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출마했던 하지만 떨어졌던 이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이후에 이렇게 분당갑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까 기억나실까요? 이런 일이 있었죠.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2014년 4월과 9월에 계속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를 좀 올려달라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하죠. 근데 갑자기 2015년 3월에 승인이 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이 아시아 디벨로퍼에 합류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합류한 덕분에 승인이 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 전에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한창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은요, 이렇게 봤습니다. 김인섭은 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인허가 해결사 역할을 했고, 자, 실제로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이 용도 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대가로 7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당시에 시행사로부터 지분 같은 걸 약속받은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이런 얘기를 진술했다는 거예요. 자, 성남시가 김인섭 보고 백현동 인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면 이 인허가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였다. 그러면서 정진상 실장을 정조준 하는데요. 이 백현동 사업은 김인섭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김인섭한테 가서 좀 들어보고 이 백현동 사업 좀 잘 해주라고 밑에다 얘기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남욱 변호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김인섭은 허가방이다. 무슨 말이냐? 성남시에 뭔가 허가를 받을 게 있으면 다 김인섭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 자, 본인은 사실 이 백현동 개발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은 뭐라고 할까요? 정진상 실장은 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 내용 이렇게 전해집니다. 정진상과 김인섭이 이 백현동 개발이 이뤄지던 2014년과 15년 사이 1년 동안 무려 115차례나 통화를 했다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감사원은 성남시가 민간 개발업자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라는 것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특혜의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밝혀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현동 특혜의 대가는 뭐냐는 거예요. 아직 특혜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왜 해줬는지, 그 뭘 받았는지 대가 부분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때처럼 뭐 측근들이 뒷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목적이 있다거나 이 부분을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특혜 부분을 알았냐 부분이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민간업자에게 혜택이 되는 결제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일단 결제한 문서들은 있으니까요. 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 때와 해명이 비슷해요.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가 1,100억 원의 지방지원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건 특혜가 아니다라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인섭 본부장은 자, 이 부분은 지난해 2월 대선 후보 TV 토론 때도 문제 제기가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떨어진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다라면서 관계를 부인합니다. 김인섭 본부장과 저희가 또 연락이 닿아서 물어봤더니 김인섭 본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성남시가 결정한 거지. 그러니까 용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 결정이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현동 수사는 이제 시작이지만 이 백현동 개발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이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에 넘겨져 있거든요. 자, 백현동 의혹 2탄은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